찰스, 필립, 아서, 조지, 윈저.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이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의 풀네임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 윈저이고, 그녀의 아버지이자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조지 6세는 알버트, 프레데릭, 아서, 조지, 윈저이다. 이처럼 오늘날 영국의 로열 패밀리는 윈저라는 성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윈저 왕조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는 런던 서쪽에 위치한 왕실의 오랜 휴양지이자 대부분의 영국 왕족들이 안치되어 있는 버크셔주의 조그만 마을 윈저에서 유래된 것이다. 사실 원래 영국 왕실의 이름은 윈저가 아니라 작센, 코브르타, 고타였다. 이 딱딱한 느낌이 물씬 나는 이름은 지금의 윈저 왕조가 독일의 귀족 가문 출신이기 때문인데, 1차 대전이 터지며 독일이 영국의 적국이 되자 작센 코브르타 고타 왕조는 국민 감정을 의식해 왕조의 이름을 바꾸기로 하였고, 그렇게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는 왕실의 비서관인 스탠포드 M 경에게 새 왕조의 이름으로 사용될 적절한 단어를 찾을 것을 명령한다. 처음에 스탠포드 M 경은 스튜어트, 튜더, 플랜테저넷 같은 과거의 영국 왕조 이름을 추천했으나 조지 5세는 이미 단절된 옛 왕조의 이름은 사용하기 싫어했고, 연이어 추천된 피츠로이, 겔프 등의 이름은 너무 외국스럽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그렇게 까다로운 왕의 요청에 시달리던 스탠포드 M 경은 어느 날 업무차 윈저성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던 중 문득 윈저성이 새로운 왕조의 이름으로 아주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약 1000년 전 프랑스에서 태어나 영국을 정복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인 정보광 윌리엄은 수도인 런던을 지키기 위해 런던 근처에 여러 요새를 짓는데, 그렇게 런던의 서쪽 윈저에도 윌리엄의 요새가 지어져 대대로 영국 왕실의 소유물로 전해지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윌리엄의 후손들은 이 요새에 궁전과 성당, 정원 등을 지었고, 그렇게 윈저성은 왕실의 요새이자 결국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던 1479년 영국의 왕 에드워드 4세가 사후 윈저성에 세인트 조지 예배당에 묻힌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왕족들이 이곳에 안치되며 윈저성은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 스탠포드 M 경은 조지 5세의 요구사항인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그 어떤 단어보다 영국스러웠던 윈저를 자신있게 새 왕조의 이름으로 추천했고, 이 의견이 왕실과 영국 정부의 동의를 얻으며 1917년 공식적으로 윈저 왕조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듯 영국 왕실과의 기나긴 인연으로 인해 오늘날 윈저의 행정구역명은 윈저와 메이든헤드, 왕립, 자치구이며, 근래에도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 그녀의 남편 필립 공의 장례식, 찰스 3세의 두 번째 결혼식 등이 열리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윈저성을 찾아와 명실상부 런던 근교의 대표적인 여행지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윈저에는 윈저성 이외에도 오늘날 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곳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귀족 사관학교 이튼 칼리지이다. 윈체스터, 쉬루스버리, 럭비, 웨스트민스터, 채터하우스, 헤로우, 그리고 이튼. 서양 영화에 흔히 나오는 역사 깊은 건물과 딱딱한 연미복, 단체 생활과 엄청난 학비로 주로 부잣집 도련님들이 다니는 이 7개 학교를 전통적으로 퍼블릭 스쿨이라고 부르는데, 이 퍼블릭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빵빵한 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현재 영국 총리인 리시 수낙까지 대부분의 영국 총리와 수많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찰스 다윈, 조지 오웰, 로버트 보일, 베어 그리스, 앤드류 로이드 웨버, 오이 등등 한 번씩은 들어봤을 영국을 움직이는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이 7개 퍼블릭 스쿨을 졸업했는데, 이 중에서도 무려 20명이라는 가장 많은 수의 총리를 배출해 명문 중에 명문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튼 칼리지이다. 당연히 대부분의 영국 부모들은 기회만 되면 자신들의 아들이 이튼에 들어가길 희망하는데, 공식적으로 이튼 칼리지의 지원 자격은 인종과 국적 상관없이 10살이 된 모든 남자아이이지만, 실제론 돈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조건이 추가된다. 10살이 된 남자아이가 이튼의 입학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적성시험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후 통과한 학생들에겐 조건부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후 13세가 되는 해 입학시험과 사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학이 결정되게 된다. 입학이 결정된 학생들은 5년간 이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매 학기 약 15,000파운드, 한화로 약 2,500만원의 학비를 내야 하는데, 영국의 학교는 1년 2학기가 아니라 3학기이므로 매년 약 7,500만원의 학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음악 수업비, 수학여행비, 보트클럽 등등의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부가비용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년에 큰 거 한 장이라는 억소리 나는 교육비가 들어가게 된다. 당연히 이런 막대한 교육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사회의 고위층들이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자녀들이 이튼에 입학하기에 이튼 칼리지는 고위층의 부와 권력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귀족, 사관, 학교
학교라는 인식이 생기며 부러움과 시기를 모두 받는 그런 학교로 자리잡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원래 이튼은 부자 학교가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세워진 무료 기숙학교였는데 1441년 영국의 국왕 헨리 6세가 70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선발해 교육시킨 것이 이튼의 시작으로 이런 이튼이 오늘날 귀족사관 학교로 변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대영 제국의 성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영 제국이 전세계로 식민지를 확장함에 따라 귀족들이 해외로 장기간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 이 귀족들은 자녀의 교육을 직접 신경 쓸 수 없었고 그렇기에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강력한 규율과 공인된 교수진, 단체 생활을 통한 인맥 형성이 가능한 이튼 칼리지 같은 퍼블릭 스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귀족 자제들이 입학하게 되며 오늘날과 같은 귀족 학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귀족 학교라는 비판 속에서도 이튼과 이튼의 졸업자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1차 세계대전 동안 총 5,619명의 이튼 칼리지 졸업생이 전쟁에 참가했고 이들 중 1,157명이 사망했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4,690명이 참가해 748명이 전사하기도 한다. 이는 당시 평균 영국 군인의 사망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고등교육을 받았던 이들은 주로 사령부의 지시를 병사들에게 전달하는 최전방의 하급 장교로 복무하였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귀족 학교가 된 오늘날에도 그 옛날 70명의 학생을 무상으로 교육했던 전통을 따라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는 70명의 학생을 킹스 스칼라스 즉 왕립 장학생이라는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고 있으며 가정 형편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이 비용은 전에 이튼 재단의 운영비와 졸업생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런 이튼 칼리지의 시스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훗날 한 한국인 사업가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게 되는데 사업차 방문한 영국에서 이튼 칼리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업가는 언젠가 한국에도 이튼과 같은 학교를 세우기로 다짐했고 약 20년 후 자신의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며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세계 복리에 바치기를 바라며 강원도 횡성에 한 학교를 지었고 이 학교는 후일 수많은 영재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자사고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학교가 바로 대한민국의 1세대 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이고 이 사업가는 파스테르 유업의 설립자이자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초대 이사장 고 최명재 회장이다.